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174페이지 이제 38번. 자, 이건 사료로 났던 기출문제입니다. 뭐에 관해서 사례가 났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했을 경우 사례 문제를 갖다 간단하게 꾸며놓은 겁니다. 먼저 이해하시고 하면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였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대법원에서 취급해. 그 단어만 기억하고 지문 읽어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틀린 거 1. 문제 참 읽어봐야겠다. 문제부터. 갑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속하는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러면 갑매도인, 을매수인, 그거만 정리하면 되죠. 을이 그 토지를 또 병에게 전매해버렸네. 그럼 순서만 쓰시면 되죠. 뭐 논리적으로 갑을병이네. 갑을병인의 순서가 민법 사례 문제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사례 나면은 그 사람 이름의 순서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은 사례 문제도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갑을병이야, 갑을병이야. 자, 그러면 틀린 거 1. 을은 갑에게. 그럼 갑을병이니까 을은 중간 사람 아니야. 갑은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을이 갑에게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5. 왜 그러냐 하면은 매매 계약이니까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니까 맞았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자, 2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 계약증을 계약 허가증을 제출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언제 받도록 돼 있는지를 갖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허가증, 자, 밑줄 쳐보고 허가의 대상이 뭔지 한번 써볼까요? 소유권, 지상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알고 읽어나가시면 되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산권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재산권 거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그 허가를 받는 재산권 거래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하고 지상권이라는 재산권 거래했을 때 허가 받도록 돼 있으니까 갑과 을이 매매했으면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거래니까 당연히 허가 사항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2번이 당연하지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지요. 자,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를 채권자 대위 신청. 나 등기법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용어를 배웠어. 5. 4번. 판례는 병, 최후 매수인의 갑, 최초 매도인이네. 직접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중간자 그럼 을을 빼먹는다는 거잖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 유효? 무효. 갑에서 병으로 직접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야. 왜? 효력 규정 위반이니까. 그럼 따라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면 그 등기는 효력 규정 위반 등기니까 무효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지요. 5번. 갑을 병 합의하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아. 됐습니다. 자, 이제 거기 이제 39, 40 교재 넘겨보세요. 41번 패스하고 42번. 세 문제가 39번, 40번, 42번이 중복 등기 문제입니다. 중복 등기 문제는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27회까지 딱 한 번 출제돼서 딱 한 번. 여러분들이 봐야겠어요? 안 봐도 되겠어요? 안 봐도 되겠어요. 이거 하나 풀려고 노력하시는 바에야 다른 거 한 문제를 맞추지. 굳이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은, 자, 어디를 봐두시느냐 하면은, 자, 178페이지, 챕터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자, 이제 요쪽. 자, 요쪽은 보시면은, 자, 1장에 지금 나왔던 거, 요거. 그럼 오늘 둘째 시간까지 배웠던 거 중에서 지금 이 6개 주제 이제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꼭 해야 되고, 1장은 2문제 이상이 꼭 배당돼요. 그럼 이거는 한 문제 꼭 배당된다고 제가 찍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기,
효력 주제하고 그다음에 등기 유효권은 같이 연관된 유효 문제 가리는 문제 간혹가다 출제하고 그다음에 등기할 사항 다음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게 등기 분류 작업에서 우리 요거 부기 등기 이거 구별하는 문제 꼭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장 2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런 주제들로 있습니다. 자, 등기법 2장에서는 먼저 등기사무 처리하는 관공서가 등기 소개고 그 안에 등기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할 장부들이 있겠고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험에서는 등기소 등기관 이거는 자 시험 대상은 들어가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무시하셔도 좋은 주제입니다. 내가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면 출제원이 이거를 좋아하겠지만 그 다음에 공무원 되면 근무하는 곳이 여기니까 이걸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시험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등기소하고 등기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출제위원은 법무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좋아하겠지만 중개사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 번이라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참고로 시험범위라 하더라.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는 갖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개대상물 중개하려면 물건 확인부터 해야죠. 물건 확인은 뭐를 통해서? 사실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를 내도 이쪽을 내겠지 이쪽을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라는 기초는 갖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럼 먼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이제 요 기초 용어들 한번 어떤 용어가 나는지 한번 하나씩 이제 봐봐요. 가볍게 넘겨 주제부터.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2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지금 요 문제, 요거. 등기소하고 등기관. 여러분 무시하셔도 좋고 가볍게 이런 것도 있구나 지문이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도 되는 주제. 자, 그 중에서 1번 한번 해결해 볼게요. 등기소 관할 틀린 거 물었습니다. X. 1. 한 개의 부동산이 수개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는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형광펜 치세요. 그거 하나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 상급법원장으로부터 관할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관할권을 가진다. 한 개 건축물이 두 개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으면 두 개 등기소에 다 건물을 등기를 내지를 못하니까 어느 등기소에 등기 낼지를 정해주는 걸 관할 지정이라고 해요. 지정 누가 하는지 용어만 아시면 돼. 상급법원장. 그 다음에 2번. 등기된 건물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후발적으로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에 걸치게 된 때는 지정받을 필요 없이 종전등기소 관할 무시하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3번 관할 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등기관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되었으면 굳이 소유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해 주겠죠. 4번 이거 아셔야 되잖아. 우리 등기유효권에서 본 지문이다. 관할 위반은 29조 1호 각하사유잖아. 그걸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인 등이니까 누가 말소? 직권 말소. 그럼 4번 지문도 눈으로 들어와야죠. 등기 유효권 관련된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정답 X. 지방법원장은 등기사건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임 권한자 아셔야 돼. 단답으로. 대법원장. 대법원장.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에 대해서 지문 푸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참고서 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문 거의 없으니까 그건 참고서 와서만 이제 보시되 그거 따로 보지 마세요. 필요 굳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갈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등기소에서는 최소한 한 2개 정도 지문만 아시면 되는데 권한자 2개 지문만 인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관할 지정이라는 걸 할 때, 관할 지정을 할 때. 지정할 때 관할 지정 언제 생기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 부동산이 2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 있을 때 그 2개의 등기소에 다 부동산을 등기낼 수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 등기소에 등기내야 되잖아. 그걸 정해주는 걸 법률용어로 관할 지정이라. 그럼 이 용어가 나오면은 권한자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상급 법원장.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만 인식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갑등기소라는 데서 등기사무 처리해야 될 사건을 갖다 갑등기소가 교통여건상 뭐니까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도록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위임이라는 법률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걸 등기사무 위임이라고 하는데, 위임을 누가 해주는지 권한자 정도만, 대법원장. 두 개 정도 용어만 아는 거로 좋게, 이 정도만 중개사 지문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문으로 출제되는 게 두 개 정도 권한자 지문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인식. 관할 지정권 상급법원장, 등기사무 위임권한 대법원장에게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은 2번 문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등기관이 아닙니다. 등기관도 누가 지정을 해줘야, 너 등기사무 처리할래? 지정을 해줘야 등기관이 됩니다. 그 등기관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만 아시면 돼요. 요거만. 지방법원장. 그럼 이게 왜 보여야 되는지 아셔야 돼. 등기법의 권한자가 장이 다 다르잖아. 예. 세개를 섞어 놓는 거 유형밖에 없어요. 첫 번째, 관할 지정 상급법원장, 등기사무 위임 대법원장, 등기소에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등기관 지정 지방법원장, 세 가지 용어를 구분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문제 푸는 의미는 없고, 자, 이제 문제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장부 쪽은, 자, 먼저 이렇게 이제 구별 가시면 돼요.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고, 등기부 외의 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라는 장부든 등기부 외의 장부든 이거 보존 관리 문제가 있고, 관리 반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장부를 갖다 공시하는 방법. 자, 우리 배우는 과목이 지금 공시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하는 측면을 중요시해. 공시하는 방법 두 가지로 공시하죠. 장부를 직접 수수료낸 사람에게 보여주면 되지 뭐. 그걸 법률용어로 연락. 그 다음에 그 국가의 공적장부의 기록사항을 등사를 해서 그 국가의 공적장부를 기록하는 관리권한장의 인증문을 찍어서 내주는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전에는 등본, 초본, 교부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그 용어는 사라졌어요. 이렇게 불러요. 사실증명서 발급, 사실증명서 교부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나 띄었어, 등기부 초본 띄었어 이렇게 이제 용어 부르면 되는데 현재는 절대 법률에 그렇게 안 나와요. 띄어보면 등기 위에 뭐라고 나와요? 등기사항 사실증명서라고 한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증명서는 이제 두 가지,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등본, 초본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장의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는데 다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기부 관련 문제, 등기부 보존 반출 관리 문제, 등기부 공시인, 열람, 사실증명서 여기에 100% 아예 찍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갈게요. 자, 이 등기부에서는 자 이제 요쪽 등기부초에서는 이 정도 얘기를 아셔야죠. 그게 등기소에 등기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가볼게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이걸 구분하시면 되지. 현행법의 등기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토지 건물 등기부 1등기 기록을 아까 등기제도 특징 첫 시간에 이제 첫 수업에서도 등기제도 특징 때문에 이제 반복해 드렸는데 1등기 기록 구성을 갖다 시험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자 뭐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오늘 첫째 시간에 처음 시작 스타트 나간 얘기니까 자 갑니다. 토지는 한 필지, 건물의 1등기 기록 만들어 줄 때는 한 개 건물.
자, 그런데 한 동 건물을 갖다가 구분한 건물인 때는 뭐의 1등기 기록? 한 동 건물 전부 여기에 1등기 기록. 요 구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구조를 가졌으면은 이제 문제 확인하면서 이제 필요한 얘기들 해볼게요.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179페이지 문제 패턴이 뭐냐면 3번 문제 보세요. 갑골구 기록상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4번 다음 중 갑골구에 기록할 등기상 아닌 거. 문제 패턴 지금 똑같죠. 자, 그러면 보시면 3번, 4번은 자 가장 기초를 묻는 것입니다. 뭐를 묻는 거냐면 이거 묻는 거지.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렇게 이제 편성한다면은 자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 1등기 기록 안에 요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등기 기록은 자 이제 가볼게요. 여기 이제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에 자 하나의 등기 기록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등기 기록에는 자 용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전산에 표, 갑, 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등기 기록은 전산에 세 가지 법률 용어를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그러면 한 필지 토지 1등기 기록 전산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 표제부, 갑구, 을구의 전산 기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한 개 건물에 1등기 기록이 있다는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등기 기록을 뭐의 1등기 기록 둔다? 한 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 두죠. 그럼 이런 때는 이 1등기 기록의 구성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표가 있고 또 표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1등기 기록하고 이쪽 1등기 기록을 구성을 갖다 차이점 포맷을 갖다 이해하셔야죠. 일반 1등기 기록에는 표, 갑, 을이 있는데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1등기 기록에는 표, 갑, 을로 구성이 된다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이제 문제 하 문제부터 들어가는 3번, 4번은 갑, 을에 공통적으로 등기 기록하는 게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갑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이라고 법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관련된 사항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인지를 변별할 줄 알아 몰라를 구분하는 구분 연습 문제 트레이닝을 갖다가 3번, 4번에 해놨습니다. 자, 갑니다. 3번 가볼게요. 옳지 못한 거. 1. 저당권 이전 가등기는 보게 들어보세요. 저당권 이전 가등기는 갑이까 을이까 이렇게 묻잖아. 저당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니까 을이잖아. 그러면 1번 O. 2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래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밑줄이죠. 그래 놓고 처분 제한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처분 제한. 자, 갑니다. 처분 제한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는 거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분 제한은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려면 갑구에 하라고 해놨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처분 제한하려면 을구에 등기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자 저당 설정 등기는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거지만 갑구의 소유권을 저당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소유자가 돈을 갖다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담보자반은 소유권을 경매법원에 경매 묻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처분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 경매 묻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니까 갑구에 해야겠음, 을구에 해야겠음. 갑구에 하는 것이지요. 5. 2번 5. 3번 전세권 말소 예고 등기라는 용어.
아유, 좀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일고 등기는 지우세요. 없어졌어요. 자, 어떻게 좀 고쳐주시냐면은 이렇게 고치면 만들 수 있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이렇게 수정해 주실래요? 3번 지문을. 전세권 말소 등기는 만들면 돼요. 외교 등기는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전세권 소멸시키는 말소 등기는 당연히 을구 이러면 맞지. 그럼 소유권 말소 등기는 이렇게 지문 나오면 갑구. 자, 그다음에 4번 전세권 가처분 가처분 처분 제한이잖아. 그럼 2번 지문 원리와 똑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네. 앞에 소유권을 처분 제한하는 거니까는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처분 제한하면 갑구 이렇게 다시 죄송합니다. 처분 제한이니까 앞에 수식어가 소유권 나오면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나오면 을구. 그러면 처분 제한 앞에 전세권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을구 오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맞았으니까 틀린 거 5번 지상권 설정 청구가 또 나왔다. 그러면 2번, 4번, 5번이 똑같은 거 묻는 거 아니야? 가처분이 처분 제한이잖아요. 그럼 앞에 수식어를 보면 정답이 나오겠네. 지상권 설정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이니까 을구라고 법률 용어가 나와야겠죠? 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니까 을구 OX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 이렇게 나왔죠? 예. 이 용어는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은 이게 왜 을구하면은 X가 되느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되는데 갑구에 1번 소유권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뭐 했느냐면 이 갑의 땅을 갖다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 계약이 을에게 갑이 땅을 빌려줘서 건물을 갖다가 건축하게 하려고 건물 짓게 좀 해주려고 땅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은 갑의 땅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지상권 설정 계약. 그러면 이거는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됨,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여야 지상권자가 되죠. 그런데 등기를 해달라고 하려면 신청이 있어야 되려면 소유자 갑의 협력이 있어야 등기 신청하죠. 계약만 체결해 놓고 등기를 아직 받지를 아니한 상태에서 얘가 병에게 1억을 갖다가 빌리고 병에게 뭐 하려고 해요? 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먼저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병도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등기해야 취득하죠. 그런데 자 보시면은 먼저 계약서 썼으면은 등기 권리 지상권자가 되고 등기 안 하면 저당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구에 등기하는 순서는 뭐에 따라서? 순위 번호에 따라서. 그러면 땅 주인이 얘한테 먼저 등기해주면 1순위, 얘한테 먼저 해주면 2순위. 계약은 먼저 체결했는데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얘한테 돈을 빌려준 얘 앞으로 저당 등기를 먼저 해주려고 해. 그러면 1번으로 얘가 순위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나한테 땅 빌려주겠다고 계약서 써놓고 돈 빌린 왜 얘한테 담보를 먼저 쳐주려고 해. 요거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보존하고자 하는? 5번 지문 이제 보세요. 을이 갑과 계약을 체결하면 을에게 생기는 권리 이름을 뭐라 부른다? 지상권 설정 청구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막아달라고 해? 나한테 지상권 등기 먼저 내줘야지. 너 돈 빌린 사람에게 담보 설정하지를 막아달라고, 이걸 막아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 내용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가서 했어요. 그럼 그 결정이 떨어졌죠. 그럼 등기소로 법원에서 촉탁할 거 아닙니까? 무슨 등기해달라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라는 법률용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니까는 을구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에게 담보, 얘한테 설정 지상권 먼저 해줘야지 담보 해준 사람이 조당 설정하면 안 돼. 요거를 막는 내용이니까 여기에다가 2번 해놓고, 자 1번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하죠 해놓고 여기에다가 요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채권자 누구요? 을 이렇게 등기하고, 처분 금지 내용 갑이 병에게 담보 설정해 주는 것도 막아주세요. 갑이 땅을 파는 것도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분 금지 내용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등기되는 거야? 갑구. 5번 좀 보세요. 만만한 얘기가 아니지. 5번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왜 을구가 아니고 왜 갑구인지 아시겠죠?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니까 소유권자에게 가처분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요? 갑구가 되는 거지. 을구하면 X.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5번이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예, 이해하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 보시고, 자 넘겨볼까요? 5번 등기부 기술 틀린 거. 자 갑니다. 1번 표제부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기록한다. 정답 1번. 자 왜 그러냐면, 자 고개 들어보시고 1등기 기록 구성은 표, 갑, 을이 따랐어요. 자 이제 우리 배운 거를 적용할 줄 아셔야 돼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순위 확정력이라는 법률 용어를 배웠을 것이고, 순위 확정력이라는 것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등기되었을 때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려주는 등기 효력을 얘기하잖아. 그럼 보세요. 갑구에 등기하는 권리자와 을구에 등기하는 권리자 간에 다른 구라고 부르는 거죠.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뭐에 따른다? 접수 번호에 따른다. 그러면 표제부에는 물건을 등기해놨지 권리가 등기되었다, 권리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면 표제부에 등기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의 순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으니까 뭐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 접수 번호라는 걸 절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 소재, 지번, 건물 종류, 구조, 면적을 건물주가 언제 등기해달라고 서류 갖고 온 날짜, 접수 연월일은 기록해줘도 뭐는 기록해주지 않아? 접수 번호라는 건 절대 기록하지 않아. 접수 번호라는 건 어디에만 기록하는 거냐면 재산권 등기하는 갑구, 을구에만 등기해 주는 거지 표제부에는 권리 순위가 문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아. 이게 돼야 돼요. 2번 한 필지 또는 수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때에는 도면 첨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권리변동 원인인 등기 원인은 표제부에 기록 안 합니다. 권리변동 원인 저당 설정 등기에 설정 계약이라는 게 원인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매매 증여 상속이라는 게 원인이죠. 그건 권리 변동을 등기할 때 원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골구에.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갑골구에 권리 변동 원인 기록하는데 원인이 있어도 그 원인을 또 기록하지 않는 게 있어. 갑구의 등기 중 제일 첫 번째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무지 중요해요. (4번) 갑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둔다 이렇게 나왔죠. 자, 옛날 용어예요. 지금 표제부만 둔다 해서 만을 둔다 지우십시오. 그러게 되면 틀려. 자,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자 이제 공동주택에 만약에 뭐를 생각하냐면 부속 건물 중 부속 건물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그 내가 사는 아파트에 지금 그 동에 바깥에 독립된 건물로 나와 있는 게 부속 건물이에요. 대표적으로 관리사무소, 노인정, 입주자 대표 회의하는 회의실 그런 거 있는 거 독립된 건물로 아파트에 따로 있죠. 그게 부속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속 건물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돼 있어요. 그럼 등기되어 있으면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표제부도 있고 옛날에는 표제부만 만들어 놓고 갑굴구를 안 두었어요. 근데 현행법에 이 법이 바뀌어 갖고 표제부도 두고 갑구, 을구도 두는데 그 노인정 입주자 대표 입주자 대표 회의할 수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건축물인 독립된 부속 건물을 갖다가 거래할 수 없는 건축물이니까 갑굴구에 거래를 한다는 건 권리를 등기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권리를 등기하는 갑굴구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나서 이거 거래 안 되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기록을 해놓습니다. 갑굴구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표제부에는 그 건축물 표시를 등기하고 거기에다가 한글을 뭐라고 적냐?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라고 뜻을 적어요. 그래야지만 이 건축물은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거래가 안 되는 건축물이야 라는 걸 표제부에 적는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뜻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굴구에는 권리를 기록하고 그대로 냅두는다 아니면 이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소해 놓는다. 말소해 놓지 등기용지 자체 등기 기록을 안 두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두는데 갑굴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말소하는 기록을 하고 표제부에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갑굴구를 안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옛날 법조문에 부합하는 얘기인데 현행 법조문에 맞게 좀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9번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관한 표제부에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는 O 가셔야죠. 자, 요거는 뭐를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요까지만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요거를 구분 건물 등기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등기부 안에서도 무조건 또 시험 문제 제일 집중돼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출제 많이 합니다. 워낙 이제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 다음서부터 다 이거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오늘 요까지만 끝났는데 보시면은 구분 건물에 1등기 기록 있잖아요. 1등기 기록이 있으면은 지금 요거까지 봤잖아요. 표갑을 있잖아요.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뭐냐면은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지금 요 표갑을을 갖다가 법률 용어 뭐라고 하면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유 부분. 자, 그럼 법률 용어 매칭해 볼게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는 때는 1동 건물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럼 1등기 기록 안에는 1동 건물에는 표제부만을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험에서 요걸 꼭 첫 번째 꼭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표제부가 1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 표제부가 각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까지 대지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지권. 대지권은 뭐냐면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한 번 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그럼 이걸 어디에다 등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등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어디에다 등기하느냐 하면 자,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등기하고 각 전유 부분 표제부에 자 101동의 304호 전유 부분 분양받은 사람의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 101동의 305호 소유자의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을 306호 소유자의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 그걸 갖다 어디에다 등기해 나가요? 304호
표제부, 305 표제부, 306호 표제부, 401호 표제부, 402호 표제부에 글 등기가 나갑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등기 기록 올리는 걸 법률 용어로 대지권의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의 지문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라는 용어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무슨 표제부? 그렇지. 일동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를 합하여 뭐라고 부른다?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지권 등기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O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요까지만 지금 용어 익히시기 바라고 6번서부터 이제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들어갈 1시간 주제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보자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수고하셨습니다.